자, 명인제약 하면 혹시 이가탄 광고 먼저 생각나시나요? 대부분 그러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회사의 모습이 실제 사업의 핵심과는 전혀 다르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투자자의 시각으로 명인제약의 진짜 모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가턴 같은 일반 의약품 매출은 사실 15%에 불과하고요. 이 회사의 진짜 심장은 보시는 것처럼 매출의 무려 75%, 4분의 3이 중추신경계, 즉 CNS 의약품이라는 한 분야에서 나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게 명인제약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어떻게 이렇게 대중적인 이미지 뒤에 아주 강력한 재무 구조를 가진 소위 알짜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34.4%.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약업계 평균이 10% 안팎인데 그걸 3배나 뛰어넘는 거의 경이로운 수준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이건 그냥 돈 잘 번다 정도가 아니에요. 경쟁사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이런 엄청난 수익성이 반짝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1985년에 회사가 세워진 이후로 무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어요. 수많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속 성장해왔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꾸준함과 수익성의 힘이 어떻게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지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명인제약의 성공은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세 개의 전략적 기둥이 이 회사를 바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경제적 해자의 실체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225예요. 이게 뭐냐면 명인제약이 가지고 있는 CNS 관련 제품의 가짓수입니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증상의 환자가 와도 명인제약 제품 라인업 안에서 웬만하면 다 처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건 단순히 제품이 많은 걸 넘어서 시장 자체를 그냥 그물로 덮어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제품 가짓수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의사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고 또 한 번 처방을 시작하면 환자들이 약을 잘 바꾸지 않는 CNS 질환의 특성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지배력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명인제약의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과 제도를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는 전략, 바로 우선 판매품 허가, 줄여서 우판권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명인제약은 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거의 도사급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요. 복제약, 즉 제네릭 시장은 사실상 속도가 전부거든요. 경쟁사들보다 9개월 먼저 시장에 독점적으로 약을 풀 수 있다는 건 후발 주자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과 같아요. 시장이 열리자마자 게임을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많은 제약사들이 약의 원재료, 즉 원료약품을 중국이나 인도에서 수입해오면서 가격 변동이나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명인제약은 핵심 원료를 직접 만듭니다. 이건 단순히 원가 절감 차원을 넘어서 어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기반이 아주 탄탄한데요. 그럼 앞으로의 성장은 어디서 나올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동력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시장이 알아서 커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또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명인제약의 주력 제품 수요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순풍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력은 펠렛 제형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해요. 약효는 더 오래가게 만들고 부작용은 줄여서 환자가 약을 먹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번 먹던 약을 한 번만 먹어도 되게 만드는 혁신인 거죠. 그리고 명인제약은 이 기술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국내에서 가장 큰 펠렛 전용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자기들 약만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반으로 다른 글로벌 제약사의 약까지 대신 개발하고 생산해주는 고부가가치 CDMO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장 동력, 바로 신약입니다. 지금까지 제네릭, 즉 복제약의 강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신약 개발에도 뛰어든 건데요. 유망한 조현병 치료제인 에베나마이드의 국내 독점 라이센스를 확보했습니다. 이 신약은 현재 글로벌 임상 마지막 단계를 거의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출시된다면 명인제약이 제네릭 중심의 사업 모델에서 한 단계 도약해서 고부가가치 신약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투자 관점에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수익성 높은 CNS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현재의 강자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강자는 제품 라인업, 우판권 전략, 원료 자체 생산이라는 삼중방어막으로 아주 단단하게 보호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시장 성장, 펠렛 기술, 신약이라는 세 개의 강력한 미래 성장 엔진까지 장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중요한 마지막 퍼즐, 바로 주주원원이죠. 회사는 상장 이후에 고배당 정책 등을 통해서 성장의 이익을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나누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건 투자 매력도를 한층 더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가 투자자로서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40년간 국내 시장의 전문가로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이 회사가 과연 새로운 기술과 신약을 발판으로 성공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서 이제는 글로벌 무대에서도 통하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명인제약의 미래 가치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종목 추천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